나는 방 안을 둘러보며 웃음과 선의로 가득 찬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본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가 이런 동지애를 가졌음에도 이 중 누구도 제임스와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손에 든 막잔을 비우고 헤어졌다. 우리가 모이는데 이렇게나 시간이 걸렸구나. 꼭 다시 보자. 우리는 모두 마음속 깊이 알고 있다. 그러지 않을 것임을.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맥스 디킨스의 책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이것저것 떡질하는 덕필입니다. 일단 저 오프닝 보고 이 제목 약간 반감 아닐까. 이 제목이 일단 그냥 제목만 봐도 오프닝도 제끼고. 왜냐면 친구의 유무를 성별로 구분한다는 것도 좀 별론 것 같고, 그리고 남자는 친구가 없다를 전제로 지은 제목이잖아요, 이거. 약간 기분 안 나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게요. 사바사 아닐까? 사바사지, 사람마다. 사바사. 근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아마 이거 많이들 떠올렸을 때 그게 생각났어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그거. 그 허구와 같은 그 질문이 딱 생각나는 상황이었어요. 캘린더를 꺼내지 않으면 사실 그냥 공치사다. 그거인 거죠. 지금 뭔가 여러분들 여러 얼굴이 스쳐 지나가실 수 있고 이거 제목 뭐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부연을 좀 해보면 오프닝의 상황은 자살한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모식에 참석한 이제 어떤 그룹의 친구들이 이제 사실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추모식이나 장례식에 가면은 생전의 추억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로 이제 우애가 담긴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저런 기억을 꺼낸 뒤에 이제 파하면서 겉으로는 또 이렇게 다음에 뭐 누구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나 보겠네가 아니라 또 보자라고 말은 한다는 거지. 하지. 또 보자.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야지. 이렇게 보니까 좋네, 오랜만에. 근데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본다. 그쵸. 결과적으로는 진짜. 그런 상황이 되죠. 우리가 친구란 무엇인가, 우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생각해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점점 없어요. 뭐 옛날보다. 부부처럼 왜냐면 법적 관계는 부부가 정해지잖아. 법적으로 딱 정해지는 거고 연인은 보통 뭐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라고 한다거나 어떤 배타적인 관계를 만들기 우리 때문에 헤어져 하면 끝나고. 그렇지.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거잖아. 학창 시절은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부터 친구할까? 오늘부터 친구 1일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지. 절교하자. 그리고 너 나랑 오늘부터 친구 아니야?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좀 나이를 먹다 보면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잖아요. 두 사람은 혹시 친구의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기준? 기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명확한 공통점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떨린다. 여기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책디 지금 당황. 농담이고. 이거 그냥 세상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좀 못나더라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의 세월에서.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질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너가 이거 가져서 탐나고 그러지 중요하다. 못해서 샘나고 이러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하찮은 나의 얘기에 관심을 가져준다. 이 정도의 공통점이 고민 되게 많이 했네.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해. 오집이 있어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책이 저 아직 이 책 읽지는 않았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집에서 막 한참 토론을 했어요. 계속 이제 토론을 했다고? 친구의 기준에 대해서. 마치 예를 들면 뭐 함부로 날 판단하지 않고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반박. 예를 들면 반론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항상 그치. 뭘 되게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만나고 내일 안 볼 사람도 모든 얘기 다 나눌 수도 있고 어쩌면 나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어. 있지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평가할 수도 있잖아. 그래 그러면 집이네. 이게 거부됐어. 계속 이렇게 뭐 목적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사람, 친구 아닌 사람이랑도 나 직장 동료랑도 그럴 수 있어. 막.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찾은 기준은 그거였어요. 처음 만난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서도 볼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학교로 처음 친해진 사람인데 학교라는 그 목적이 사라졌어. 그래도 또 만나거나 연락을 할 사람. 직장에서 처음 만났지만 직장의 어떤 니즈가 아닌 그 상황에서도 따로 밥을 먹거나 어딘가를 놀러 갈 수 있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왜 그랬냐면 예를 들면 뭐 러닝 크루가 있어. 친구일까? 이런 거. 동호회 간 친구인가? 근데 러닝할 때만 만나고 그 외에는 일절 안 만난다. 그럼 아무리 가까워도 좀 친구라고 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쵸. 러닝 동호회에서 만났지만 따로 뭐 밥을 먹거나 커피 정도 마실 수 있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친구이지 않을까. 저도 막 이게 왜 질문이 어렵다고 생각했냐면 막 찐친의 기준을 오, 세워봐.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어려운 것 같아. 조금 넓게 잡아봤을 때 저도 특정한 목적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친분감과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 기준은 뭐냐면 제가 굳이 그 사람에게 나를 포장하거나 내가 거짓말해서 뭔가 다른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이면은 그 직장 안에서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굳이 잘 보여야 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말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는 사람들 중에 이제 따로 만나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좀 넓은 저한테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친구란 무엇인가 했을 어려워요. 때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 기준을 걸으면 소수정이에요. 남는 사람이 그렇죠. 남는 사람. 별로 없어. 얘는 안 돼. 그럼 남자만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책이 사실 제목이 되게 도발적이고 그렇긴 하지만 뭔가 이 모호한 친구라는 기준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와 친구라는 여러 내 친구들과의 실제로 관계, 실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목대로 왜 남자는 친구가 없느냐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얘기 풀지만 남자에게만 의미 있는 책은 아니에요. 단적으로 이제 여기 앉아있는 책디와 오지 둘 다 남편이 있죠. 기본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남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남자가 친구가 없는 이유라고 이제 지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도 해당될 수 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거 읽을만하다 싶으면 한번 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덕PD는 이 책을 왜 읽어본 거예요? 이거 핫했어요 책 자체가. 핫해서 그리고 읽어본 저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찔려서 읽었죠. 나는 왜 친구가 없지 이러면서 어라? 살 수밖에 없었어. 나네 이러면서 알아보자. 이걸 왠지 읽으면 친구를 사귈 수 있잖아. 그 목적은 아니지. 친구가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럼 지금부터 덕PD가 준비한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목도 표지도 정말 강렬합니다. 이거 한번 검색해 네. 보십시오. 남성의 뭐 외로움, 고독사, 인간관계 이런 키워드만 보면은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이 책이 사실 웃기다, 블랙 코미디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작가인 맥스 디킨스가 영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입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상황이라기보다는 서양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읽어주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막 농담도 들어가 있어요. 이 책은 친구가 없는 남자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1인칭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일종의 페르소나가 있네요? 네, 있어요. 근데 그냥 페르소나가 아니라 자기예요. 그럴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글이네. 어떤 상황이냐면 이 작가가 지금 사귀고 있는 애인이랑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식 결혼식에서 뭐 프렌즈 같은 시트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랑 측 신부 측에 들러리가 있어요. 그 식에 참여하는 같이 옷도 맞춰 입고 옷도 맞춰 입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맨이라고 부릅니다. 신랑 측 들러리를. 베스트맨 당연히 베프가 하는 거야. 베스트 프렌드가 하는 거야. 근데 이 작가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어? 내가 얘한테 신랑 들러리 부탁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게 없어. 스탠드업 코미디 하면 왜 그 주변 그 코미디언들 동료도 있어요. 많고 동료도 팬들도 있고요. 있고. 근데 심지어 이제 이 사람의 현재 찐친들은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가까운 친구들은 여사친들이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필요할 때는 근데 남자인 애매하구나. 친구가 애매한 거야.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막 생각을 해봐요. 아, 왜 나 없지? 친구 그룹들이 있는데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학창 시절 동생 막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사실 한 번에 안 떠오르면 없는 거거든. 그치. 이런 건 본래 떠오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나 왜 뭔가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찐친이 없지? 잘못 살았나?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나만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조사긴 하지만 이제 데이터를 인용을 해보면 국제 조사예요. 2018년에는 남성 3명 중 1명이 가까운 친구가 없다. 조사에서 3명 중 1명. 생각보다 많죠. 많아요. 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의 절반 정도는 없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향은 중년으로 갈수록 세져요. 20, 30대에는 남성들이 원래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가 되게 많은데 나이가 점점 찰수록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 지금 이렇게 성별을 나눠서 보니까 보통은 남자는 친구가 많고 왠지? 여성들은 결혼하고 아. 애 낳으면서 친구들과 멀어진다라는 통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었나 봐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고독사한 사람의 80%가 남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통계가 나왔는데 근데 한국은 2024년 조사에서 남성이 84%였어요. 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점점 고령화 될수록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건 어떻게 말하면은 남자는 애초에 왜 친구가 없냐가 아니라 남자들은 왜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를 점점 잃어가는가에 대한 그러게요. 얘기인 거죠.
작가가 이제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이거 남자들의 약간 인간관계가 좀 고장난 것 같다. 약간의 이제 과장이 섞인 거죠, 당연히. 한번 이유를 찾아보자 하면서 자료도 서치하고 관련 연구를 한 사람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자기 아까 그 여사친들 그리고 이제 자기랑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애인에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 결과들을 좀 주제별로 정리하는 동시에 자기의 남자 들러리를 찾기 위해 자기의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로드무비네. 그런 것들이 병행해서 갑니다. 병렬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왜 친구가 없느냐? 제가 다 요약하면은 사실 재미가 없고 또 생각보다 이게 볼륨이 좀 있는 책이라서 제가 포인트만 몇 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 속에 체크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남성인 청취자분들은 과연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1번 부모님과 다정한 통화를 1분 이상 할 수 있다. 뭐 여성인 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번 남성 친구에게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에게. 3번 여자 같다는 말을 들어도 별로 상관없다. 4번 지금 당장 전화해서 진지하게 고민 상담할 친구가 있다. 5번 욕을 먹는 것보다는 재미없다는 얘기를 듣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은 재미없다는 얘기 듣는 게 욕 먹는 것보다 싫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를 여기 지금 남자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이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3명의 유부녀에게 남편을 취재해 와라. 그쵸. 숙제를 줬어요. 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다정함에 대한 키워드 같은 것들이 좀 눈에 띄죠. 뭐 남편 취재해 보니 근데 어땠어요? 좀 재밌었나요? 일단 리스트 얘기를 먼저 하면 얼핏 듣기에는 이게 친구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성스러움, 그다음에 웃김, 뭐 이런 것들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거 뭐 그냥 다정함이 곧 이제 친구를 잘 사귀는 요건은 아니지만 그치. 약간 그랬는데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다 예스인데 약간의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라는 말에는 약간의 알코올이 필요하다. 맨정신으로 조건부, 못한다. 조건부. 부모님과의 통화 쉽진 않지만 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로 예스라는 반응을 대체로 보여줬습니다. 예스다.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다정한 통화 오케이. 진지하게 고민할 상대 있다. 오케이. 그거 말고는 다 X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희한했던 건 5번 있잖아요. 네. 욕을 먹는 것보다 재미없다는 얘기를 듣는 게 낫다. 어. 이게 X인 거예요. 그렇죠. 웃기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요.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은 아니 욕구가 있나? 왜 그냥 욕을 먹지? 왜? 그렇죠. 이 5번이 정말 재밌는 게 여러분 저희의 동기인 또 다른 아나운서 저희 회사에 한 명 있는 아나운서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남편이 5번 빼고 전부 다른 건 다 대체, 되는데 아니, 웃기는 건 대체 무엇인가? 내 개그감을 지적하는 건 참을 수 없어. 그리고 대체 그게 친구랑 뭔 상관이 있냐?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 질문 왠지 코미디언이라서 나온 걸까? 자, 1번과 2번. 부모님과 다정한 통화를 하는 것과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는 표현하는 거. 이건 키워드는 다정함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남자들이 맞아. 이제 흔히 감정 표현에 약하다. 뭐 낯간지러워. 경상도 남자 뭐 이런 프레임 같은 게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요즘은 뭐 나도 2번은 못할 것 같아. 친구한테. 내 그래?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오지.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옛날에 못했거든요. 30대부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촉촉해져 사람이. 어쩔 수 없어.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애견남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일종의 스테레오 타입은 있다. 이거 사람에 따라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남자는 약간 독립적이어야 한다거나 뭐 남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거나 오글거리는 거 싫어한다. 맞아, 이런 맞아. 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남자들의 성장 과정에서 퀘스트로 주어지고 뭐 맨박스라는 얘기는 이제 좀 많이 흔해졌으니까 그 남자다움의 굴레 같은 게 존재한다. 그래서 1번, 2번 같은 거는 그 굴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사실 하기 쉽지 않은 행동이죠. 그래서 바로 3번이랑 연결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자 같다라는 말을 듣는 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또래 집단 안에서 약한 존재로 낙인 찍히는 걸 회피하는. 여자 같다는 말이 그냥 세련됐다 이게 아니라 너 약한 거야. 이거잖아요. 이거 책 그 소개에는 정확히 기집애 같다는 표현을 듣는 게 싫다. 그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회피하면서 일종의 뭔가 왜곡된 남성성 같은 걸 가지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그 문화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가 싫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어떤 드러난 현상으로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4번 진지한 고민.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뭔가 약한 모습. 그러니까 진지한 고민이라는 게 자 내가 어떤 나 너무 인기가 커리어를 많아. 나 너무 잘 나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런 친구가 있느냐. 그런 친구가 있느냐. 그래서 이때 이제 뭐 나 이래서 힘들어하는 호소를 하는 것도 사실 남자들이 여성인 친구나 연인이나 와이프에겐 하는데 남성인 친구에겐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작가가 이제 곧 결혼할 애인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타일을 깔러 온 수리공이 이제 타일을 깔러 왔어요. 왔는데 이 남자가 약간 마초야. 딱 봤을 때. 그래서 책의 표현을 가져오면 자신에게 그 남자가 여성 혐오적인 밈을 보여주며 자신이 만났던 여성 고객의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애인한테 일종의 흉을 본 거지. 근데 그랬더니 이 애인이 놀란 게 그 사람은 나랑 대화할 때는, 그러니까 여자랑 대화할 때는 욕실의 인테리어 취향이라 하거나 자기가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딸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그런 센척이었다, 얘기를 센척. 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허세 부렸네. 그래서 이 사람 사람 가려가면서 말을 하네, 약간 표리부동한가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이 작가가 끌어내는 얘기는 뭐냐면 남성성이라는 건 남자 한 명 한 명의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 사이에 있다. 사이에 있다. 그럴 수 있겠다. 이 사람이 어디서 누구랑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챕터에서 작가가 이제 애인과의 대화를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애인이 이렇게 물어봐. 자기는 남자들이랑 같이 있으면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반박을 하는 거지. 남자들이랑 있으면 좀 다를 수도 있지 라고 하는데 이 여자 애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버전의 당신이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멀쩡하게, 아닌가? 아무튼 책플리스를 녹음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있는 거고 근데 남고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 있는 막 이러는 내 거야?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쵸, 사람들에게는. 그쵸. 보통은 그쵸? 다를 확률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집단으로서 모였을 때, 그 맞아, 남성성이라는 맞아. 것들이 되게 극대화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전 이거 특히 또래 집단 영향 많이 받을 때는 이것 때문에 사고 나고 맞아, 애들이 맞아. 안 때릴 것도 애들이 보고 있으면 때리고 그렇지. 약한 영웅처럼 막 허세 부리고 막 그게 요새는 좀 더 늘어난 것 같아. 20, 30대가 약간 연장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게 남성 집단이 더 강하다. 뭉치면 안 돼. 영웅들이. 뭉치면 안 돼. 그래서 각기 반응.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저 여성 집단 가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여성들도 반대로 여자인 친구도 걔 진짜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니야. 난 걔 어떤 좋은 것만 취할 거야. 막 센 척하는 친구들 만나거든요. 생겨요. 근데 그 남자한테 가면 정말 또 잘하고 잘해요. 그리고 진짜로 좋아하는 것 같고 이게 왜 나한테 뭔가 센 척할까라는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이거에 아마 반대 버전이지 않을까. 그렇죠, 남자들끼리 그렇죠. 있으면. 그런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체크리스트 4번으로 넘어가면은 좀 진지하게 고민 상담을 할 친구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그렇죠. 자기의 고민을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은 남자들 사이에선 그런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생각보다는. 그게 그 남자들이 그럼 모여가지고 진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뭔 얘기를 하냐면 농담 따먹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 우습게 만들고 일부러. 나는 재미없다는 얘기를 듣는 게 욕먹는다는 것보다 싫다. 이게 왜 나오냐면 재밌어야 되는 거야. 놀 줄 아는 놈이다. 그렇지. 근데 욕은 어떻게 보면 갈등이고 거기서 이기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난 노재민 놈 이러면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근데 그 두 개가 사실 묶여 있는 건 뭐냐면 이 책에서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나누는 농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분석을 해요. 저는 이 책에서 재밌었던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맨박스라는 말은 우린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미 남자다음에 굴레를 벗어야지. 이제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사실 알려지기 시작했던 얘기인데 농담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은 직업이 코미디언이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담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풀어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여자들에게도 물론 유머는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누구에게나 중요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리고 연구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여자들은 소통 방식에 좀 더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유머 감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임에 있는 누군가를 놀리고 그 사람이 발끈하면 뭐 그걸 이어가기도 하고, 혹은 처음에 놀린 사람이 되게 강하게 받아치면 하면서 약간 인정을 하고, 이런 식의 패턴이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성 커뮤니티 같은데 를 분석을 해봐도 그게 이제 공격성의 차원이 점점 올라가긴 하지만 그런 익명의 공간에서는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 밈이라는 게 유행을 하는 것일까? 뭐 물론 여성들도 많이 쓰지만 그게 애초에 거의 대부분은 남쪽 커뮤니티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놀린다는 거는 공격성을 띠기 마련인데 남성 집단 안에서는 이 공격성이 약간 서로를 인정하는 방식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뱉고 싸운 다음에 자, 오늘부터 이제 너 인정한다 서로. 그러니까 상징적인 장면으로 하면 그거를 이제 말로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다들 평소에 어른이 좀 됐으니까. 이제. 주먹질이 아니라 안 하고 그걸 농담으로. 그래서 그게 꼭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랄한 농담이 사랑에 비뚤어진 형태가 된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무한도전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엄청 제가 좋아했던 예능이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 관계를 캐릭터 쇼로 극대화해서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쇼고 이건 캐릭터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린 재밌게 본 거지만 현실에서 만약에 거기서처럼 누군가는 주도하고 누군가는 놀림받고 항상 그런 관계가 이어지면 누군가는 거기서 그 집단에서 나오고 싶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진작에 상처를 받거나 저 사람들 약간 미성숙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이라는 게 반복된다는 거는 결국 다른 대화의 소재가 많지 않다라는 뜻이고 자기의 지금의 삶의 어떤 부분을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힘들 것 같은 게 이게 장난인데 기분이 나빠도 발끈하면 발끈한 지는 애가 거야. 약한 사람이 돼요. 그냥 내가 지는 걸로 인정을 해버려서 그치. 기분 나쁜 게 뭔가 이렇게 수정되고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없겠다는 맞아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이제 강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어느 집단이나 그런 성향은 존재하지만 그 남자들끼리 모여 있는 집단의 경우 그런 성향을 띌 확률이 높아진다. 그럼 사실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성장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한심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패턴이다라는 걸 그들이 모르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점점점 그런 모임들이 없어져.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친구가 없어지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야. 그냥 멸종된 거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 특정한 시기에 이제 되게 분명하게 친하게 지냈던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가 아예 단절된 케이스들이 몇 개 있거든요. 지금 30대에 이르러서. 대표적으로는 고향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뭔가 막 문제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 조금 보고 싶더라고. 너무 못 본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인연이 좀 끊긴 이유가 대학교 초반에는 막 서로 학교 주변 놀러도 가고 동창회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몇 번을 봐도 얘기가 고등학교로 돌아가는 거야. 그쵸.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사실 그 시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는 또 여자 얘기 이런 게 전 좀 불편할 때가 많아서 막 굳이 큰 계기가 없다면 그런 모임을 안 보고 이제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점점 멀어져서 끊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되게 나에게서 소중했던 모임이나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멀어지게 된 계기들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다 올 수가 있다. 그것들이 남자들에게는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철이 들면 친구가 없는 건가? 멀쩡한 사람은 친구들이랑 시시덕거리지 않는다. 이런 건가? 그럴 수 좀 있죠. 찐친으로 집중을 하겠지. 근데 저는 찐친으로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자원이 점점 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어떤 목적을 기대하지 않고 만나는 이 친구들의 모임에 쓸 시간도 노력도 시간이 갈수록 엄청 줄어드는데 맞아. 할 일이 많지. 제가 그래서 역으로 제가 불편했던 모임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물론 패턴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그 모임 내내 한 명이 대화의 주제나 분량을 독점하고 끝난 경우. 그러니까 그 시간 그날에 걔 얘기와 걔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만 주로 하다가 만약에 집에 갔어. 그러면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친구라는 게 저는 일종의 감정 품앗이라 생각해서 맞아요. 맞아. 내가 힘들 때는 나의 위주로 좀 달래주고 위로해주기도 하지만 또 얘가 힘들 땐 얘 위주로 또 맞춰주기도 이러긴 하는데 누군가 계속해서 독점을 한다는 거는 모두가 이 어려운 직장인들이 시간 내서 주말에 힘들게 만났는데 그치. 내가 그 몇 시간 동안 한 명의 얘기만 듣는 게 마치 자원을 독점하는 것처럼 저한테 느껴져서 제가 그렇죠. 역으로 생각했어요. 나한테 친구 관계는 각자 이런 시간과 노력과 애정을 투자했는데 그게 서로 교환되지 않으면 친구 관계에서 되게 적자라고 느끼는구나. 내가. 맞아요. 역으로 알았고 그래서 실제 늘 그래. 지치더라고요. 그런 모임은. 그리고 시간 지나면 아까 그 고향 친구들처럼 그런 모임들이 잘 피하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 기억이 약간 미화되고 풍화되나? 그래서 약간 그리워지는데 그리워. 가면 나도 그리워. 내가 이래서 안 봤지. 결국 이렇게 돼요. 어른이 되면 그게 계속 시행착오 가다가 결국 없어지는 것도 자연스럽다. 과거에 내가 자연스럽네요. 맞았다. 저도 그런 불편한 모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작아지는 느낌? 그게 오지가 말했던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모임에서 커지고 그 안에서 저는 되게 작아지는 그런 모임들이 희한하게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모임에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내 하찮은 얘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가하거나. 친구의 기준이라는 거를 저도 명확하게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정말 별거 아닌 얘기를 어떤 평가 없이 내 편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불편한 모임에 가면 일단 내가 원하는 주제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약간 이런 판단의 흐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더 이상 이 모임에 나갈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매력적인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다르구나.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대표적으로 명품 얘기를 할 때나 아. 제가 뭐 명품 아예 안 써나 이런 건 아. 아닌데 그 주제가 주제가 어, 나랑 길게 갈 때. 그러니까 백날 첫날 그 얘기만 하고 싶진 않은 거야. 아 그리고 뭐 몇 개 없어 나 없는데 굳이 그 얘기를 계속 뭐가 하고 어떻고 저떻고 뭘 받고 뭘 주고 음. 이거는 내가 관심 분야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자꾸 멀어지고 싶더라고. 맞아요. 그렇게 되지. 저 최근에 약간 계층적으로 조금 다른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것도 저 커. 빼고 다 건물이 있어? 자녀들이었어요. 계층이 좀 아, 많이 건물 다르네. 주 자녀네. 자녀들. 자녀.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어른이 됐잖아요. 학생 때는 그런 게 티가 좀 안 맞지 났는데 그치. 안 나지. 이제는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어. 명도는 어떻게 하고 이거에 점점 자녀들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렇네. 그 대화를 한참을 해서 제가 아. 나는 명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치. 건물? 막 이러니까 등기를 되게 치네 마네. 그거를 다른 주제 예를 들면 연예인이야 정치야 이러면 맞장구라도 칠 텐데 아예 맞장구 칠 수조차 그치. 없는 상황 되니까 약간 아, 그치. 진짜 할 말이 꿀 먹은 없어.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들이니까 그런 친구들도 때로는 이게 불편해도 한 번은 계속 넘어가고 만나고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얘기만 맨날 하면 진짜 그냥 그렇지, 안 만나는 그렇지. 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모임 가는 게 낫지. 차라리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연락이 와도 나가기 좀 꺼려지는 모임들이 생겨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이제 이 책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들 왜 친구 없어? 막 다 별로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우정을 만들어갈 그러니까,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알려줘야지. 결국엔 가는 겁니다. 친구 사귀는 법 알려주겠죠? 아니 친구가 아니에요? 아니 본인도 들러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 아니야? 친구 사귀는 법을 알려주는 거 뭐 뭐야? 깨끗하게 씻는다. 저급한 농담은 참는다. 뭐 이런 건가? 뭐 아무튼 이제 반대로 누가 계기만 만들면 만나고 싶은 또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우리가 가까워졌을 당시의 추억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삶에 대한 얘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뭐 평등한 관계에서 이제 이 책에 C.S. 루이스가 우정에 대해서 쓴 에세이가 일부 인용이 되는데 우정은 자신만이 가진 보물 또는 짐이라고 믿었던 것을 상대방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면 발견하는 데서 생겨난다. 너도 그래?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야 너도? 야 나도. 공감대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공감대라는 거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을 같이 했어. 뭐 대학에서 같은 동호회를 했어. 어디서 만났어. 책플릭스만 했어. 예를 들어. 근데 한 10년 뒤에 우리가 이런 거 안 하다가 그때 만나가지고 책플릭스 얘기하면 그게 무슨 우정이냐 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점이고 근데 이게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는 먼저 연락을 해야 돼요. 늘 총대매는 애가 있어야 돼요. 맞아. 독서 모임 하나만 하려고 해도 총무가 있어야 그래, 되고 맞아. 누군가와 연락해서 약속을 잡는 것도 감정 노동입니다. 사실. 맞아요. 이것조차 안 하면 남자고 여자고 우정이라는 걸 만들기도 어렵고 지속하긴 더 어렵다. 결국 우정이라는 것에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데 통계적으로다가 남자들에게 이 분야에서 용기와 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거꾸로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지금 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고 약한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러 명의 모임에서 내가 핵인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도 왜냐면 찾거든. 결국에는 연락을 해. 막 어때 어떻게 왔던 사람 얘가 혹시 나의 베스트맨이 될까? 하면서 이제 계속 면담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제 만남을 이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조금 호감을 느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문장이 핵심이라고 봐요. 우정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로 그곳에 당신이 직접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에는 끊겼던 연락을 자기가 베스트맨을 찾기 위해 혹은 이 책을 쓰기 위해 계속 돌리면서 그 노력들을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찾나요? 찾는지 안 찾는지는 안 알려줍니다. 궁금하다. 책을 보세요. 되게 반성하게 되네요. 저는 연락을 되게 안 취하는 사람이고 그런 용기가 엄청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혼자 남게 멀쩡하게 지금 친구들인데 왜 그래? 되게 엄청 소수정이에요 저는. 근데 그 친구들한테조차 내가 뭔가 연락을 돌리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 부모님 생각할 때가 있듯이 친구들 생각하는 것도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이 책 전반에서 조금씩 발췌한 사례와 분석을 좀 요약해서 전해드렸는데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책디가 옛날에 사회성이 고민입니다라는 책을 네. 저희 요즘 뭐 마치 시간에 소개한 적이 맞아요. 있어요. 거기서 나온 던바의 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이제 쌓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뭐 150명까지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 작가가 그 던바를 직접 인터뷰를 해요.
살아계신 줄 몰랐어요. 아, 그치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의문을 또 해결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친구 렌탈 서비스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 한국에도 이제 역할대, 조금 하객 그런 게 있는데 알바 이런 것도. 하객 알바가 이제 좀 더 가까운 관계까지 오는 것 같더라고. 그와 관련된 사례를 풀다가 이건 좀 논쟁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옹 친구, 허그, 포옹 파트너. 포옹 파트너. 이거 약간 유사성 매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왜냐면 이상한데? 그 상대방이 여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성폭력이 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룰들 같은 게 다 있고. 근데 좀 이상하지 사실. 그렇죠. 낯설긴 하네요. 낯설기도 하고 난 약간 좀 크리피 약간 좀 뭐 그런 걸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얼마인지 궁금하다. 얼마인지 나왔던 것 같은데 책에는. 그냥 프리허그 같은 느낌. 근데 근데 돈 주고 하는 유료 거잖아. 허그야. 프리가 아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는 얘기. 그리고 작가가 아까 이제 농담 따먹기 한 남자들 집단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소위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그룹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되나요 그게? 그 재밌어요. 그 파트를 보면은 농담 금지래. 그 모임에서. 나는 거기에 이 사람이 또 찾아가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과연 아까 이제 오지가 궁금해한 것처럼 결혼식 들러리를 찾을 수 있는가? 이제 그건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책 왜 제가 또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추락해부 때도 소년의 시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소년의 시간을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소위 유해한 남성성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드라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드라마보다 훨씬 가벼운 톤으로 일상적인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행동 안에서 이런 게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저기까지 가는 건가? 그거를 그 문제의식에 더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썰 푸는 게 아니거든. 다 연구 결과 가져와서 이거 가지고 책 쓴 사람 만나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드라마 소녀의 시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책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적 상황으로는 2018년에 나온 최태섭 작가라는 분의 한국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내 주변에 있는 남자 중에 누가 좀 한심해 보인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재밌습니다. 여전히 한심하긴. 그거는 이제 우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다른 문제겠지만.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책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클로징 코너로 요즘 뭐 봤지 오지가 준비했습니다. 네. 가볍게 영화 한 판 때렸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짜장면 때리듯이 영화를 가끔 때려요. 느낌 나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좀 됐죠.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천우희, 임시완 배우 주연으로 개봉을 했는데 이게 일본의 동명의 원작 소설도 있고 영상 작품도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한 작품이고요. 줄거리는 심플합니다. 주인공인 나미, 천우희 배우가 연기했는데 나미라는 여성 한 30대 초반일까? 그 여성이 이제 밤에 이제 귀가하던 길에 실수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려요. 버스에 떨어뜨리고 그냥 내려버려요. 제목대로죠. 그 상황에서 이걸 다른 누군가 주웠겠죠. 주순 인물이 바로 준영, 임시완 배우가 연기한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이 스마트폰을 주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의 인생이 막 소용돌이처럼 휘말려가는 모종의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직설적이에요.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 내가 어디에 있고 위치 추적도 되고 누구랑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고 내가 무엇을 얼마치 구매를 하고 내 취향은 어떻고 내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뭐고 이런 나의 24시간 모든 삶을 사실 이 핸드폰 하나로 그러니까 다 알 수 있다. 공포영화야, 공포영화. 이게 많이 얘기되어진 주제잖아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아닌데도 이게 잘 체감이 우리는 안 되잖아요. 평소에 그냥 당연하지 뭐 스마트폰에 의존 많이 하지 뭐 그래 이러고 사는데 이걸 보면 실체적으로 정말 이게 거의 내 인생을 다 알 수 있구나. 맞아. 이런 공포가 확 오죠. 그래서 안 봤어요. 왜냐면 제목에서 다 감이 오잖아요. 이거 떨어뜨리면 난리가 나는구나. 아니 안 볼래. 이거 떨궜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해야 되나? 정말 거의 목숨의 위협까지 가요. 정말. 맞아. 이 주인공 남자 그 준영은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인물이에요. 일본 작품에서는 이 범인을 약간 끝까지 좀 숨기는 연출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작부터 알려줘요. 얘가 좀 심상치 않은 애구나. 그래서 어떤 여자들의 핸드폰을 주고 그 핸드폰으로 막 논문처럼 막 노트북에 막 적어요. 핸드폰으로 파악한 정보를. 현관 비밀번호는 책이 뭐고 벌써 스트레스 받나? 은행에서 얼마 잔액은 얼마하고 친구 관계는 할 짓이 누구누구고 없어. 이거를 막 빼곡히 적어가면서 이 여자의 삶을 아는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여자의 인생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모든 정보를 아니까 접근하기 쉽고 주변의 관계들을 약간 조정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 모르게. 그러면서 이 여자의 삶이 철저하게
고립되는 순간까지 몰아간 다음에 막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실은 못된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이 주인공 나미가 역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리듬감도 있고 핸드폰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핸드폰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연출들도 굉장히 재밌게 연출 잘 했어요. 서치가 그걸 진짜 잘했어. 그죠. 요즘 솔직히 다 아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피부로 느껴지실 거예요. 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면 근데 안 되나? 의존 안 하고 살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갑자기요. 어떻게 목걸이에 메고 다녀야 되나 이거 나쁜 놈한테 걸리면 내가 뭐 발버둥쳐서 피할 방법 없겠지만 하여튼 좀 오락 영화로서도 메시지로서도 뭐 한번 볼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